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국민의힘이 당 혁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임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미국인 선교사 유진배 씨의 증손자로 2012년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인이 된 인물인데요. 임 교수는 오늘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또 생각이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혁신의 키를 쥔 임요한 위원장. 보수 논객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견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요. 임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의 혁신위원장 임명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주 보도 보면서 한 조정훈 의원 정도 내세워서 일단 좀 문이라도 혁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줄 알았는데 시대전환 조전하면 예, 이제 최근에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니까. 예. 근데 임요한 박사라 그러면은 최소한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 정치판이나 이런 정권에 그렇게 쓴소리를 하신 분이 전혀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윤석열 정권에 참여했습니다. 선대위에. 그 뒤에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이 정말 수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이제 봉착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발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또 귀화가 이제 이 국적을 2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예. 2012년까지는 순수한 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국 정치 그것도 집권 여당을 정말 완전히 그 대수술을 할 정도로 한국 정치를 정말 이렇게 잘 들여다봤냐. 또 그런 실천 의지를 갖고 있냐.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그냥 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내세운 좀 얼굴 마담이 아니냐.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점, 또 국민의힘 내부를 과연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 좀 우려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지금 혁신위원장은 대수술, 이제 본인 말대로 이 와이프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럴 정도로 정말 본인이 이 집권 여당을 정말 크게 개혁하겠다라고 평소부터 정말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이분은. 어쩌면 의사고 좀 이제 관찰자고 좀 조언자고 이랬었지. 한 번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는 분이 앞으로 이제 뭐 공천개혁이든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당과 관계라든지 네. 아니 윤석열 정권의 방향이라든지 이걸 칼을 써서 낼 거라고는 정말 누구도 아마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뜻밖의 인사였던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혁신을 안 하겠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혁신의 적임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임 위원장을 발탁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그 김기현 위원장 쪽이랑도 그렇게 연이 있진 않는 거고, 이분이 그냥 좀 알려졌던 경우는 박근혜 정권 때 인수위 때 부통합위원장을 국민대통합위원회. 네. 근데 그렇죠. 그 뒤로 그냥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셨다가 박근혜 탄핵 때 나와서 탄핵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이제 그게 답니다. 예.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김한길 위원장하고 같이 최명길 그 부부랑 같이 방송을 아주 화기애애한 거. 이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김한길 위원장의 작품 아니냐. 네. 이분과 연결된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천하람 그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임요한 교수가 인품은 훌륭한 분이지만 이제 최근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뭐 이런저런 대담을 한 점을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이나 의도가 있는 카드는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점을 천하람 이제 얘기했는데. 위원장 정도 같은 이제 이 본격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도 예. 임요한 씨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이제 레이더에 잡히는 게 김한길 위원장하고 굉장히 좀 여행을 같이 가는 좀 깊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한번 방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거기다 김한길 위원장의 부인은 최명길 씨도 같이 참여한 그런 정도로 김한길 위원장과 가깝구나. 이제 다들 파악을 하고 이러면은 김한길 신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리모델링도 김한길의 그림을 구현하기 위해 네. 투입된 김한길 사람 아니냐. 다 그렇게 보는 거 있어요. 임요한 씨 임명이 혹시 용산과의 교감도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미 지금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이슈가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인 김기현 옆에 김한길을 앉혀놓고 지난주 만찬 때. 그리고 김한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여기서 시작이 됐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 올해 내내 뉴라이트 노선으로 걸으면서 공산주의 타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한 달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자고 할 때 이미 김한길 씨는
9월 말에 조선일보 인터뷰에 윤석열은 좌우 이념이 없다. 좌우를 포괄해서 실용주의로 갈 거라. 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진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뱉는 국민 민생 그걸 이미 김한길 씨는 한 달 반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네. 곧 김한길이 곧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곧 김한길이다 이렇게 얘기되니까 굉장히 밀접한 교감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찌 보면 김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바꿔냈을 수가 있는 거죠. 뉴라이트로 가는 거를 김한길 씨가 뉴레프트로 바꿔냈다는 건데 예. 그러면 당연히 인요한의 인선도 김한길 윤석열이 상의가 된 거죠. 그러면 김한길 역할론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이건 김한길의 그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신당설, 창당설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그건 이제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에서 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신당을 많이 만듭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도 만들었었고 했었는데 근데 반론은 벌써 다 당을 장악하지 않았냐. 근데 당은 장악한 것 같이 보이지만 문제는 이 영남권의 공천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영남권을 지금 100% 다 석권했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 영남권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사람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이 누가 양보하겠냐. 네. 그러면은 신당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당이다. 영남권 공천 문제 갖고 신당설을 이제 계속 내뱉으면서 자리를 확보하는 그 의지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당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도저히 지금 예. 리모델링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김한길 구상대로 저 민주당에 있는 중간파까지 합쳐가지고 완전히 신당 창당할 수도 있는 게 김한길 씨는 신당을 참 여러 번 만들었던 분입니다. 예. 노무현 정권 때도 만들었었고 문재인 정권 때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름 성공을 했다고 본인은 평가할 거예요. 예. 일정 정도 성과를 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신당설은 김한길 본인이 지금 부인을 해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아닐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 당을 완전 전면 장악해서 영남권을 물갈이를 한 다음에 윤석열 사람을 꼽겠다가 1순위인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 플랜으로 신당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혁신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 적용할 만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일반 지금 이 SNS에서 아니 지금도 이번에 그 김승회 의전비서관 문제 갖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사모님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와이프를 바꾸란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저는 그러니까 이 인요한 씨가 아무런 정치 감각이 없다는 게 이 당이 바꿔야 될 거 한두 개는 짚어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짚었어요. 지금 제외 대상에 오히려 바꿔야 될 부분이 들어가 있다.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크잖아요. 지금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뭐 안 하겠다는 얘기고 이 당에 대해서도 한 2개 정도 짚어줘야죠. 뭘 할지를. 그 얘기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요 발언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한기식의 뉴레프트 신당으로 가면은 예. 유승민, 이준석과 윤핵 관의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승민, 이준석은 전체적으로 보수가 볼 때는 레프트 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인요한 씨도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을 뿐이지 초기에 실제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김대중 대통령이고 김대중 대통령 주치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같이 이 근무한 걸로. 예.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레프트 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김한길의 레프트 신당이면은 유승민, 이준석이 참여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끌어안을 거라고 보고 실제 조선중앙동아가 이 주말 동안에 계속 이준석과 손 잡으라는 이제 그런 칼럼을 내세웠고 네. 역시 범 같은 계열이라 할 수 있는 김무성 씨가 유승민, 이준석 탈당하지 마라. 기회 준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이 정계 개편. 그러니까 레프트 중심의 이른바 박근혜 탄핵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정계 개편. 예.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움직였던 이른바 극우 보수는 제외되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유승민, 이준석 신당설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보수 차원에서는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께 대표님 견해이시기도 하신 거죠. 아니 이 김한길 그림에 네. 김한길의 레프트 신당 그림에는 유승민, 이준석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근데 누가 안 되냐? 범 전광훈 같은 사람들. 지금까지는 이른바 뭐 홍범도 장군이니 뭐니 그 윤석열 대통령 입만 열면 공산주의 적결 얘기했기 때문에 예. 범 태극기 이 세력들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레프트 신당으로 가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죠. 그래서 이 보수를 제거하는 그런 플랜이라고 봐요. 그럼 본인의 의견은 어떠세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근데 보십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동안의 정체성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입니다. 네. 나는 본인이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이념은 공산주의 타파입니다. 좌익 타파고 그렇게 이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좌파 정권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오는 윤석열의 이 발언이 예. 이게 맞는 발언이에요. 이게 본인의 정체성에. 그러니까 뭔가 뉴라이트들과 함께 공작을 하면서 너무 이 보수 노인표를 관리하다 보니까 네. 무리하게 우클릭이 들어와서 결국 선거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때 다시 지의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제 범보수예요. 범보수, 아스팔트 보수, 태극기 보수, 극우 보수. 네. 다 어떻게 같이 할 갈 수 거냐, 있을 것인가? 같이 안 데려가겠다는 게 지금 이 김한길의 플랜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겠죠. 한 달 안에.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임요한 위원장은 당연히 좌 스탠스로 가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보수랑 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네트워크를 짠 적도 없고 같이 한 적도 없고 네. 김한글이 그린 대로 이른바 이젠 다시는 제가 볼 때 뭐 극우 유튜버랑 같이 엮인다거나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완전히 제끼고 이 좀 뭐 이제 그 사람들 계획대로 하려면은 중간층 확보에 나서겠죠. 중도층도 확보하면서 이준석, 유승민까지 당연히 풀어안는 그럴 쪽으로 거죠.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같이 안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스탠스면은.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당 내부에서조차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애초에 가진 권한 자체가 없는데 전권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전권이라 나오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실의 인사들과 대등한 관계로 갈 수 있냐. 예. 이게 전권이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 자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사람 그것도 김기현이 임명했다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네. 김한길 쪽에서 임명했다는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임명한 건데 뭐 정권이고 뭐고 의미가 없죠. 김한길 윤석열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들 하는 거죠. 예. 그래도 당을 쇄신하려면 비윤계를 혁신위원으로 좀 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준석 유승민계는 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 정도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쪽 양해를 할 겁니다. 김한길의 이 지위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하람 뭐 위원장이나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극우로 찍혀 있는 인사들은 아마 어림도 없겠죠. 정반대로.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장해찬 같은 사람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웃되는 거죠. 인 위원장이 2012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한 경험이 있고, 근데 그 당시 일부 의료계에서 인요한 씨가 의료 민영화를 주장해서 국민대통합을 이룰 인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지금 뭐 의료개혁, 의대 증원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정부의 개혁과도 좀 맥이 닿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인요한 씨는 아까 말한 대로 한국에서 살았지만 미국인이어서 네. 지금 인요한 씨가 얘기한 거는 미국 의료 시스템과 비슷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의료 보험 보장 부분 많이 없애고 경쟁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네. 미국 쪽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에 이제 이 기준으로 의사들 정원을 늘린다 그러면요 정말 시장에 엄청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 왜냐 한국은 현재 의료보험이 굉장히 많이 보장된 국가거든요. 많이 여건이 다르죠. 다르죠. 한국과 그럼 미국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의료보험의 보장을 확 줄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의대 정원 문제가 실제로는 건강보험 문제랑 더 중요하게 돼서 지금 네. 건강보험 이사장이 이대로 의대 정원 늘리면은 건강보험 파탄난다. 그러니까 미국과 너무 달라서 저는 인요한 씨가 그때 얘기했던 부분은 현 상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미국적 발상으로 의사로서 자기 의견 낸 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게 박근혜 정권에서 채택된 것도 아니고요. 당초에 하태경 의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이 혁신위원장 후보로 또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건 애초에 안 되는 얘기였죠. 아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게 애초에 안 되는 거고 저는 조정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 쓴소리한 사람한테는 위원장직 못 주겠다는 거고 그건 꼭 어찌 보면은 뭐 윤석열 정권뿐이 아니라 네. 모든 정권이 다 그런 거죠. 예, 아예 어려울 거라고 처음부터 보셨던 거군요. 다만 이제 인용한 이제 이 체제 혁신위에 윤석열 정권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발언하냐에 따라서 그 새롭게 짜고 있는 뉴 레프트 신당이
제대로 가느냐 네. 아니면 가다가 또 좌초되느냐 이게 걸려 있겠죠. 네. 성공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여기서 이 더 큰 변수는 이 떨고져 나갈 보수 세력이 멍하니 또 이제 앉아가지고 그 윤석열 만세나 부르고 다니느냐 아니면은 이건 배신이거든요 보수에 대한. 김한길이라는 사람은 보수가 가장 싫어하는 김대중 정권의 핵심 인사고 예. 인요한 씨도 그렇게 접점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를 내버리겠다는 이제 신호인데 만약에 보수가 들고 일어났을 때는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아마 김한길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할아버지들은 니네가 갈 때 어디 있냐 또 우리 찍을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을 거고 현재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파악한 보수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을 그렇게 간단하게 것이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예.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한테 민생협치 회담 제안한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원래 지금 이 정권만 이상해서 그런데 제1야당의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안 만난 사례가 없어요. 네. 박근혜 때도 바로 김한길 씨가 야당 대표할 때 만났었고 수도 없이 당대표 만나는데 지금 그거를 1년째 안 만나놓고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이거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만나자 그랬는데 당대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가지고 아마 절충 제안한 게 그럼 셋이 같이 만나자. 네, 여당에서 이걸 또 거부했잖아요. 야당에서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이걸 또 거부했으면은 그럼 못 만나는 거죠. 일단 이재명 김기현은 못 만나는 거죠. 이건. 그럼 영수회담 가능성도 더 희박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한 5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영수회담. 예. 그럼 영수회담을 안 하는데 169석을 갖고 있는 일반 야당이 아니라 거대 야당 당대표가 총선도 앞두고 있고 자기가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 기각되면서 네. 활동 공간도 갖고 있고 근데 대통령은 계속 당신 안 만나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제 어떠한 다른 카드를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169석의 야당 당대표가 예. 대놓고 대통령 측으로부터 심지어 뭐 범죄자니까 못 만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러면 도리 없어요. 이러면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압박으로 가서 예. 이거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를 자기들이 장악한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안 만나겠다는 건요. 야당은 이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더 세게 가야 된다. 이거 그냥 그대로 야당을 다 끌고 밖으로 거리로 나와서 대화할 때까지 우리는 퇴진 투쟁하겠다. 이래도 문제가 안 되는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닐까요? 대통령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 왜냐하면 내각제는요. 그냥 네. 표결로 막 간단 말입니다. 대통령제는 야당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약 한 달 만에 당무에 복귀해서 한 발언이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연관된 내용이긴 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면 쇄신해라.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하라는 거였는데 이 일성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걸 정부와 여당이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아니 뉴라이트로 그렇게 토끼몰이 하다가 하루 만에 뉴레프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궁금한 게 아니 홍범도 동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치우겠다는 얘기 안 치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야당 대표는. 네. 당신 말로 분명히 소모적인 이념 논쟁 하지 말자 그랬으면 예. 홍범도 동상 이전 때문에요. 육군 사관학교 앞에요. 좌우가 계속 모여서 시끄럽게. 집회하고 이 군인들이 홍범도파 뭐 딴파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구체적으로 문제제기해서 이거라도 하나 바꿔내야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가결파에 대한 징계가 없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당대표였는데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로 찍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본인이 요청만 했을 뿐이지. 네. 그럼 이거 갖고 징계할 수가 없죠. 당론이 나왔어야지 정확하게 뭐 반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로는 징계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로는. 이건 놔두고 사실은 그냥 뭐 이 체포동의안 이 찬성 반론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들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게 검찰 권력의 남용이고 예. 검찰 수사의 편협과 왜곡 조작이란 말이에요. 여기랑 야당이 싸워줘야 되는데
자신들의 당대표가 검찰에 끌려가서 구속되는 것도 찬성한 사람들이라면 검찰과 안 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 불리한 의견 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다는 얘기는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문제를 더 세게 제기하면서 그걸 안 따라온 사람들은 당연히 국민의 이 판단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예. 즉 검찰하고 더 세게 싸우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과거의 투표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민주당 당내 갈등이나 파열음 이런 부분은 좀 잦아들 수 있을지 그래서 더 주목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한동훈 장관을 탄핵한다, 검찰총장 탄핵한다 막 들어가게 되면 네.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던 사람들 안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옥석이 구분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하고 싸워보면 나올 거란 말이죠.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재판에 출석하고 대응하려면 당무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게 건수를 너무 많이 걸어놔서 이런 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 여러 건이죠. 너무 많은 걸 야당 당대표 수하면은 정말 큰 거 뇌물 한두 개만 해야지 전체 경기도지사 했던 거를 다 털어가지고 재판 붙이면은 무슨 수로 버팁니까 이 부분에서. 근데 이거는 재판은 잊어버려야 돼요. 예. 재판을 잘 대응하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의 조작 날조사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야당답게 싸우고 예. 결국 정치는 선거로 심판받으니까 총선에서 집중해야지 재판에 집중을 한다는 거는 뭐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네. 아까 보수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해주신 말씀 궁금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혁신위 체제가 나중에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여의치가 않으면 이게 혁신위 체제로 갔는데 예. 이게 자연스럽게 혁신이 되지 않고 우당탕탕하고 국민적으로 지지도 못 받게 되면은 비대위가 아니라 신당 창당 준비로 갈 수도 있죠. 아까 얘기해 주셨던 신당 창당 가능성.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하고 완전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근데 총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짧은 기간 안에 그 많은 일들이 일단 하여튼 가능할까요? 이 부분 뉴레프트 쪽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보수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찍을 거다. 예.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재명 민주당을 찍겠냐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고 예. 보수는 이걸 지금 20년 동안 당해왔는데 이번에 또 입구를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예측 불허입니다. 이게. 네.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 체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